가격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소 백신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네, 전세계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15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한 2자릿수로 앞서가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 자릿수로 지금 따라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이 꺾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님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기자회견도 난 거 없으셨고 지금 긴급히 말하는 기자고 이제 시간이 넉넉지가 못해서 언론에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듣죠. 때문에 몇 번만 간략하게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김대중 장관에 대한 임명을 최근 임명을 취소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조정장 방금 질문이 나왔던 거에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어제 그 정호용 전 장관 인수한 취소 공지를 하셨는데 그 배경하고 이유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리 저하고 상의된 건 아니고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KBS 이유는 오늘 그 지난해 강화룰라고 공정 취소됐던 장례찬 정치 복당 의견을 보는데 이것도 어떤 장례 통합행동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장해찬 씨라든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그 갈등도 있었고 당 운영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지금 후보가 돼 있죠. 또 훌륭한 많은 분들이 우리 당에서 성장하고 또 잘 정치인으로 발전하던 도중에 당내에서 안타깝게도 떠나게 되고 또 지금 후보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그냥 밖에 또 나가서 당 밖으로 나가 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분을 다 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쇳물을 녹일 그 온도로 이질적인 많은 부분을 녹여서 정말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오늘 뉴스 브리핑 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번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게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5월 13일 날인가 판결한다고 했다가 지금 6월 18일인가로 넘겼죠. 한 달 넘겨버렸습니다. 대선 이후에 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그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소. 예. 즉, 이 재판에서 법 위반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아예 원천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직선거법 재판
아예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방탄법이죠. 원포인트 방탄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독재국가나 볼 수 있는 거다. 그 지적을 오늘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그 직전에 초가집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직전에 그 선대위 위원들이 쭉 이어가면서 발언을 했어요. 뭐 김기현, 황우여, 이정현 뭐 등등 했는데, 이정현 그 전 의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중으로 탈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계엄에 사과해야 되고, 뭐 이준석 지금 후보로 나와 있죠.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징계받아서 나간 걸 다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징계 취소하고 뭐 이거 여기 나오네요. 벌써 기사가.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것을 권고해야 되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이준석 징계는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임기 단축 개헌을 김문수 후보가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큰 목소리로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1번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탈당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김문수 후보가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후보인 내가 하라고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 다음 어제 있었던 그 정호용 씨라고 있습니다. 정호용 씨. 여러분 정호용 씨 아십니까? 12.12 군사정변 핵심 멤버죠. 하나의 멤버이고, 이분이 연세가 지금 거의 90이 넘으셨어요. 이분을 뭐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임명하려고 하다가 시끄러워져서 취소했습니다. 예. 저분을 왜 어떻게 누가 추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 그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하고 상의가 없었다. 상의가 없었고 선대위에서 업무착오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업무착오했다. 본인하고 상의는 없었다. 또 하나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 복당이 결정된 것 같아요. 한번 그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뭐 복당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판단을 하시느냐. 저기 있네요. 최경환 전 의원도 복당이 됐거든요. 이게 오늘이군요. 오늘 조금 전 기사네요. 국힘에서 최경환, 장해찬 복당 의결이 됐습니다. 친한계에선 반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서 훌륭한 많은 분들이 이 당 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떠난 분들이 많다. 하지만 자기는 모든 분들을 포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 복당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부산 수영구 당협입니다. 부산 수영구 당협의 당협위원장이 지금 정연욱 의원이잖아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지난 총선 때 부산진 을에 나왔다가 경선 탈락했어요. 탈락한 사람을 장해찬
당시 수영구 공천 받은 후보를 공천 탈락시키고 인근 지역에 있던 경선 탈락한 사람을 끼워 넣은 겁니다. 동아일보 출신.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는 조선일보 출신이 3명이나 됐거든요. 조선 미디어 그룹이. 지금 그 신동욱, 지금 선대위 공보 뭐 대변인 단장인가 그렇죠. 신동욱, TV조선 앵커,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 박정훈, TV조선 앵커, 조선 미디어 그룹 기자 출신 3명을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일보, 동아 미디어 그룹이 또 화가 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아일보 출신을 경선에 떨어진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부산 수영에. 그래서 거기서 반대하는 거죠. 왜 반대하죠? 정연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 총선 공천을 보시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얼마나 이 어처구니가 없냐 하면은, 아니 특정 언론사 출신 3명을 갖다가 어떻게 다 공천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다 당선이 유력한. 한 사람은 비례대표죠. 한 사람은 유영원 기자는, 신동욱, 박정훈은 당선 유력한 강남 지역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그럼 당선되라는 소리죠. 3명을 조선 미디어 그룹 몫으로 챙겨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동아일보 기자 출신 경선 탈락한 사람을 장해찬 전 최고가 떨어진 거기 집어넣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다들 친 한동훈 계열이야. 이런 이 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억울하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 아닙니까?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할 수는 있죠. 그 당시에는. 하지만 나름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10여 년 전에 뭐 페북에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 그냥 막말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말로 치면 민주당의 양문석, 또 민주당 이거 누구죠? 경기도 지역에 나온 그 사람들은 막말 보면은 뭐 장해찬 막말은 그냥 세 발에 핍니다. 예. 그런 식으로 멀쩡한 사람을 날려놓고 이제 복당시키는 그 행위가 지금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말이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전부 녹이겠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뭐가 문제죠? 선대위에 합류할 듯. 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예. 문제 안 되죠. 예.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뉴스 중에 말씀드리고 했지만 김상욱,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한번 기사 한번 올려보실래요? 탈당하고 이재명 지지 선언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남구갑이 지난 총선 때 멀쩡한 후보들이 다 있는데 다 그냥 갖다 버리고 국민 추천제라는 희한한, 누가 추천했지 근데 저 김상욱이를? 결국 보세요. 이재명 지지한다고 나가버리잖아요. 민주당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무소속이에요. 그냥 무소속. 저런 공천을 누가 했냐고. 한동훈이 한 거지 결국은. 지금 친 한동훈 계열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던데 그 지역이 특히. 자, 부산 이 방송 보시는 분에 뭐 부산 수영구 자리 발언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뻔히 놔두면 될 거를 갖다가 대구의 도태우는 어떻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복당 신청했는지 모르겠네. 대구의 도태우, 부산의 장예찬 공천 취소시키면서 영남권의 투표율이 뚝 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걸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쫙 돌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유권자들의 어떤 각성으로 인해서 부산에만 민주당이 한 석만 가져가고 전재수 17석, 전체 18석에서 17석을 다 국민의힘이 석권한 거 아닙니까? 장해찬 복당을
일단은 지지합니다.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자, 이런 게 그러니까 후보 또는 당 대표, 비대위원장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론조사 먼저 보죠.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사실은 제가 아투에서 방송을 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났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한번 이 톱 기사를 올려줘 보실래요? 이재명 47%, 김문수 39%. 몇 프로 차이죠? 8%. 8% 차이죠. 이게 지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0%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따라 붙인 겁니다. 지금 8%까지 따라 붙였습니다. 그 밑에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47대 39입니다. 8% 차이죠. 엄청 따라 붙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위에 이준석이 8%죠. 이준석이 만약에 이번 선거의 막판에 김문수 후보와 연대를 한다면 이재명 지지율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다음 주에는 역전 가능할 겁니다. 비앙키님. 저도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역전할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아주 분석을 잘 해놨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 같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무려 19%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19%포인트. 19%포인트 급등했어요. 급등. 근데 그 이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록한 18%의 지지율을 그대로 쫙 흡수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대전, 세종, 충청은 이재명 43, 김문수 45. 대전, 세종, 충청은 김문수 후보가 높습니다. 2% 차이밖에 안 되지만 높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이 조금 높습니다. 46대 38.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3% 높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출렁일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민주당의 선거 방정식은 뭐냐? 민주당의 선거 방정식은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보면 일단 호남표는 거의 8, 90% 가져간다. 그죠? 그리고 충청도에서 한 절반 이상 땡겨온다. 일단 수도권 놔두고요. 그 다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35% 이상 가져온다. 뭐 38%까지 가져온다. 이게 작전입니다. 뻔합니다. 작전은. 그런데 불경 지역에서 35%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살짝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대구,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면 그동안 통계를 쭉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한 12%에서 20% 사이입니다. 부울경은 25에서 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지역 거의 다 석권하고 충청 지역 거의 절반 에서 뭐 더 가져오고 부울경 지역에서 35에서 40% 사이만 득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수도권 지역은 호남 지역에서 출향한 인사들이 많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거의 다 표를 몰아온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게 필승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뻔해요. 왜? 대한민국은 좁은 나라거든요. 표 분석이라는 게 뻔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어떤 지역이 어디냐?
영남 지역에서는 부울경입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래서 제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약 같은 걸 지금 후보들이 거기를 어제까지 다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이 좀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릴 거예요. 자, 또 여론조사 기록 하나 더 보죠. 뉴데일리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투데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문수 39%로 한 자릿수 추격. 나흘 만에 20%포인트 격차 줄였다. 한덕수 지지세 흡수 효과로 보인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나흘 만에 어떻게 20%포인트를 따라가죠? 네? 그건 보수 유권자들이, 자, 이제 한덕수 후보는 나갔으니까, 한덕수가 되면 좀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김문수로 올인한다는 거예요. 올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투데이. 대통령 비호감도 이재명 47%로 1위랍니다. 1위. 비호감도 1위.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37%, 국힘당이 31%, 살짝씩 낮아졌다. 그 다음 김문수 후보의 비상계엄 공식 사과는 잘한 일이다. 62%. 여기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엄 자체를 가지고 뭐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뭐 결정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지 김문수 후보가 아니거든요. 지역별로 보면은 거의 다 50% 후반에서 60% 후반까지 잘했다. 계엄, 비상계엄 공식 사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응답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자, 국민들이 투표는 언제 할까? 이걸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일 투표는 65%, 사전 투표 30%. 사전 투표 안 하겠다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안 하겠다는. 권용덕님은 경북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김문수 쪽으로 왕창 다 찍어야 되겠다. 뭐 거의 뭐 90%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소리입니까? 자, 여기 보면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당일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을 많이 했고, 좌파 성향 지지는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걸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여기 보면은 이 여론조사가 재밌습니다. 광주 호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 의사가 높았고, 다른 지역은 다 당일 투표하겠다. 이게 많았다. 지금 보면은 당일 투표하겠다는 걸 지역적으로 보니까 서울은 당일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62%, 인천, 경기는 67%, 대전, 세종, 충청은 69%, 광주, 전라는 55% 낮죠. 대구, 경북 61%, 부울경이 높네요. 71%입니다. 강원, 제주 72%. 자, 지금 부정선거 이슈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신뢰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하수님이 사전투표는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어제 문화일보에 이렇게 났어요. 문화일보인가?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인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법사위가 있었는데 밑에 김용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자가 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사전투표할 때 이 투표용지가 이렇게 딱 가면은 사전투표 해보신 분 있죠? 투표용지가 인쇄돼가지고 촥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제일 오른쪽 밑인가 보면은
사전투표장 현장 관리관이 있어요. 그게 뭐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법에는 사전투표제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 선거관리관, 투표관리관 도장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그 투표 용지가 그 홍길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채로 나옵니다. 투표 용지가. 자, 그래서 이게 왜 법률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김용빈이가 뭐라고 했느냐? 직접 도장을 찍는, 직접 날인하는, 법은 직접 날인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시행 규칙을 만든 규칙에는 인쇄가 돼 있다. 응? 이거 정리해야 된다. 응? 자, 그러면 여기서 김용빈이가 뭐라고 했느냐? 직접 도장을 현장에서 찍게 되면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자가요, 발언하는 거 보면 오래 걸립니다라고 하지 않죠. 오래 걸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자기 주장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죠. 아주 지능적인 답변입니다. 저게 오래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해요. 저도 투표장에 많이 가봤지만 투표용지 딱 나왔습니다. 인쇄한 거 나왔습니다. 투표관리 자기 도장 들고 있다가 그 찍어주는 게 뭐가 어렵죠? 찍어주는 게 뭐가 시간이 걸리죠?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투표관리관이 자기가 직접 도장을 들고 그 투표용지에 자기 도장을 찍어주고 투표하게 만드는 게 뭐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용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규칙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투표용지가 나오는 게 규칙입니다. 근데 법은 직접 찍는 겁니다. 규칙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찍힌 거 사전투표 용지를 인쇄해서 그냥 계속 뽑겠다 이 소리죠.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제가 방송할 때 매번 보여드리는데 이 투표 용지입니다.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깨끗하죠? 쫙 나왔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누가 볼까 싶어서 접어요. 이렇게. 여러분 투표하고 나면 다 접죠. 이거 용지. 이거 접죠. 몇 번 접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동전으로 막 끌고 가고 적어요. 누가 볼까 싶어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개표장에 갔습니다. 그럼 투표 용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투표 용지? 보이시죠? 구겨져 있죠. 이거 다리미로 다린다고 이게 깨끗해집니까? 근데 왜 개표 현장에 갔을 때 빳빳한 신권 화폐처럼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 용지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죠? 에?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형상기억용지라고. 형상기억용지 전 세계에 어디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그거 가져오면 노벨상 드리겠습니다. 형상기억용지 어디 있는지. 자,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방어가 안 되는 문제예요. 중앙선관위는 여기에 답해야 돼요. 왜 내가 투표하고 다 적어서 넣었는데 이렇게 돼요. 투표용지가 이렇게 나오는 투표용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빳빳하게 접은 걸 묶음으로 그냥 고무 밴드 딱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투표용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온 거야 그거는 도대체. 에? 그래서 현장 사전투표장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대선에서. 그냥 인쇄된 거 쓸 겁니다. 아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용빈이가. 이자가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제 그 인터넷 그 페북에 보니까 그 전한길 씨하고 그라운드 씨 김성원 씨가 둘이서 뭐 그런 선거 홍보하는 그 쇼츠가 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전투표는 X,
본투표 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님 말씀처럼 사전투표 하지 마시고 본투표로 합시다. 뭐 그런 둘둘 말아도 안 들어가요. 자, 어제 문화일보 보면은 한덕수 후보 추대위원회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구할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옹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어제 보면은 뭐 홍준표 지지자들이 뭐 몇 명 가가지고 뭐 홍사랑인가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이재명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그 사람들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추대위 이제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거 뭐 보도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다시 언급하죠.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 들은 바 없다. 말이 일관성이 있죠. 똑같이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탈당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나가라고 뭐 해서 또 뭐 그냥 스테이 하라고 해서 이 뭐 지금 선거전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전에서 주인공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선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김문수예요, 김문수. 응? 왜 윤석열이라는 이슈를 자꾸 끌고 들어오느냐? 그 표 깨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실 주인공은 김문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으로 흘러간 물이에요, 흘러간 물.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절대 돌리지 못한다. 모르세요? 아시죠? 지금의 주인공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김문수 후보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자, 어제 문화일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반대 43 찬성 38 만약에 단일화 한다면 김문수로 해야 된다 48 이 여론조사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영남 지역에서 단일화 여론이 높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57% 부산 경남 지역에서 48%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준석 지지자들은 단일화 하지 마라. 단일화 반대가 54%입니다. 이준석 지지자들은. 그런데 김문수 지지자들은 단일화 찬성하는 게 76%입니다. 김문수 지지층은 단일화 찬성이 76%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오늘이 벌써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대선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초반. 자, 그러면 이제 선거운동 중반 다음 주로 가게 되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이제 다 꺾어지잖아요. 그때 이준석 지지율이 지금 8%좀 되는데 그때 만약에 10%나 15% 뚫어버린다. 이러면 단일화하기 힘듭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에게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근데 8%에서 더 떨어진다. 즉 이준석 지지했던 후보들이 8%잖아요.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야 이준석 지지하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좋든 싫든 김문수를 찍자. 그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면 선거 막판에 가면 이준석과 김문수가 손을 잡고 단일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포인트가 이번 대선 후반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면 김문수 후보가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예. 알아서 기어들어오든지 해야 된다. 뭐 어쨌든 선거는 여러분 이기려고 나와야지 선거 지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기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또 문화일보 홍준표 국힘 다시 오라고 정남이 떨어져서 근처 가기도 싫다. 중앙일보네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인성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두
국힘의 원로 정치인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아마도 지난 그 본인들 뭐 총선 출마하고 그 공천 과정에 공천을 뭐 못 주고 못 받고 이런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건 개인적으로 가서 풀으라고요. 왜 대통령 선거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왜 저러고 있냐고요. 자, 문화일보 박용진, 그 다음 이 박용진 기사 한번 봅시다. 민주당 박용진. 뉴스원. 여러분, 박용진은 지난번 공천에서 민주당에서 비명 횡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와이프를 변호하고 있죠. 국힘 김혜경 여사에 돌 던질 수 없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게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의 큰 차이입니다. 무슨 소리냐? 국힘당은 원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거 지금 이제 19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선거에 도움 됩니까? 응?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든 뭐 그대로 있든 그게 뭐 선거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더 잘하면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은 보세요. 자기가 박용진이 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감정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비명 횡사 시켰는데 감정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선거 때니까 나와서 이재명의 와이프를 변호하는 거예요. 저게 FM이지. 저게 정석이지.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자세. 이게 기본 자세. 민주당 진영엔 저게 가능한데 왜 국힘당 진영은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원로 정치인들이. 자, 지금부터는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영남 지역 공약 좀 비교를 제가 해드릴게요. 김문수, 이재명. 약간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그 대선 공식, 대선 승리를 위한 방정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호남 지역 거의 80-90% 석권하고 충청 지역 한 절반 정도 가져오고 수도권 어차피 뭐 약간 우세하거나 뭐 비슷비슷하니까 영남 지역 표를 더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특히 창원 공단, 부산 인근의 공단, 울산 지역의 공단이 뭐가 있습니까? 민노총 조직들이 있죠. 근데 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 세력은 동진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호남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 외에 노무현, 부산, 문재인 부산,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안동 출신들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진정책이라고. 자, 그러면 부울경 지역의 민주당 득표율이 한 38% 이상 나온다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용진 간쓸개도 없나 보네. 간쓸개가 없는 게 아니고 진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저 사람이 민주당 진영에 있어서 저렇지 국민의힘에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 전체 세력이 힘을 받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김문수 후보. 부산 무시하는 정당 확 찢어야. 이러면서 어떤 공약을 냈냐. 이거 문화일보 기사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기사. 김문수 창원에서 원전사를 발송. 그 밑에 보면 그래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저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 PK 공약.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한다. 지금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데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반대 세력이 누구냐면 민주당입니다. 이 이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 등등 부울경을 잇는 GTX급 급행철도. 자,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부울경 공약 중에 빠진 게 뭐냐? 해운, 조선, 수산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전자신문 보도된 걸 한번 볼까요? 야사당 민주당 선대위 합류, 임기택 전 IMO 사무총장 이재명 캠프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은 뭐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임기택 전 IMO 사무총장, 저 사람이 누구냐? 임기택 사무총장이 누군지 그 나무위키 사이트가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쭉 내려보시죠. 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시겠죠?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였죠? 여러분, 반기문 아시죠? 반기문? 반기문은 아는데 IMO 사무총장 임기택이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왜? 한국 사람들이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에 살면서 바다에 무관심합니다. 저 사람이 직전 바다의 유엔 대통령입니다. 임기택 씨라고. 그럼 IMO라는 단체는 뭐 하느냐? IMO 홈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 왼편에 지금 회의하는 모습이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IMO approves 나오는 거 있죠? 저게 무슨 내용이냐? 응? 국제해운에 산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는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런 소리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전 세계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배를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스탠다드 규칙을 딱 만드는 데가 IMO입니다. 네. 그리고 IMO 사이트 한번 더 보여줘 보세요. 오른쪽으로 아까처럼 보내보세요. 예. 저긴 또 뭐죠? 전 세계 해운 항만업계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IMO가 글로벌 전략을 마련한다, 이런 겁니다. 저 IMO는. 그러니까 바다의 대통령이에요. 바다의 대통령. 바다의 대통령. 근데 거기를 연임해가지고 6년 동안 바다의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대통령. 임기택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저 사람. 저 사람이 경남 마산 출신인데, 마산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나와서 해수부 공무원으로 입직을 해가지고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자,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왜 하느냐? IMO 사무총장은 특히 제3세계, 뭐 아프리카, 또 해운 항만 관련 업이 활발하면 동남아, 뭐 이런 데 가면은 거의 국가 원수급으로 예우를 합니다. 경호원도 따라 붙고 국가 원수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국내에 매몰돼 있으면은 IMO가 어떤 단체인지, IMO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아는데 IMO 사무총장 임기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기택 씨를 민주당에서 업어가버렸다는 겁니다. 벌써.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큰 실수. 이 사람을 잡아왔어야 되는데. 자, 조선일보 한번 보도봅시다. 이재명 세계 선도하는 해양 강국 만들겠다. 조선업 공약 발표. 세계 선도하는 해양 강국 만들겠다. 조선업 공약 발표. 자,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 있습니다. 울산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군소 조선소가 있고, 부산에도 옛날 한진중공업, HJ조선, 그 다음에 거제도 가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거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컨테이너선, LNG선, 군 함정을 다 여기서 만들어요. 거기에 조선업 공약을 발표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부울경 지역의 조선, 기계, 기자재, 이 산업 네트워킹이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걸 던지면서 표를 끌고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안고 빠진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부울경 지역 표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김문수 후보도 예를 들자면 해양수도 부산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선 기자재 전문가들 영입을 해가지고 공약을 빨리 만들어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나 방치를 하면은 불경의 조선 기자재 기계산업 전부 그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잖아요. 그 안에 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그걸 포기한다? 그럼 불경 무너지는 거지. 불경. 어? 불경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느냐 마느냐 그게 핵심 무게추입니다. 불경에서 민주당 이재명이 35% 이상 득표해버리면은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가져와도 다른 지역들은 다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불경이 한 10% 이상 이재명이 더 가버린다 이러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큰일이다. 이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뉴시스 보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불가능하다. 해수부하고 해수부 HMM은 이전하겠다. HMM은 현대상선을 말합니다. 현대상선. 근데 여기 이제 이건 이런 포인트를 공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싹 다 부산으로 가져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느냐? 응? 그럼 왜 안 되지? 그럼 왜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한전을 광주 옆에 있는 나주로 본사를 옮겼죠? 그리고 문재인 때는 한전공대까지 만들어줬잖아요. 3년짜리. 그 한전공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 공짜로 학교 다닙니다. 취직은 한전으로.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이게. 또 지역 균형 선발로 그 지역 출신 학생들이 또 한전공대에 대규모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한전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 건 되는데 왜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못 옮기냐?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공격 포인트. 자, 이준석은 부산에 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명품 야구장. 부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산역 그 뒤편에 원래 제레부도가 있었는데 그 제레부도 자리를 다 매립하고 거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친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구장 만들 수 있는 터가 있어요. 부산 사람들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도를 하잖아요. 야도. 거기에 야구장 만들자. 그러면 서울에 계신 출양 인사들이 KTX 타면 2시간 40분 만에 부산역에 딱 내려가지고 바로 걸어서 야구장까지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공약은 왜 했을까? 이준석이. 왜? 요거는 바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공약입니다. 불경 지역에 있는 2030. 저 이야기만 들으면 와우! 한국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같은 바다가 보이는 홈런 치면 야구공이 바다에 풍덩 빠지는 그 야구장을 만들어준다고 이준석이? 좋은데? 가슴이 설레이게 만드는 공약이죠. 이준석 후보 공약은 타겟팅이 정확해요. 자, 남은 시간 동안 또 보면은 이런 점들을 좀 김문수 후보가 공격 포인트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위험한 안보관.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어제 방송인가 말씀드렸죠. 대만과 중국이 싸우면 한국은 절대로 국외자가 될 수 없다. 이 문화일보 사설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싸우면 한국은 절대로 국외자가 될 수 없다. 왜냐? 대만에 전쟁 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격을 하면은 주일미군이 일단 출동하겠죠. 그럼 주한미군도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타이완 섬이라는 곳이 중국 그 본토와 타이완 섬 사이에 그 바다 있잖아요. 거기로 대한민국 물동량의 거의 80~90%가 이동합니다. 그럼 전쟁 나면 거리로 못 가죠. 그럼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멀리.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해운 운임이 폭등하겠죠. 또 전쟁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일이라고, 우리 일.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이 대만 가셔도 쎄쎄, 중국 가셔도 쎄쎄 하면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면 다 피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공격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뉴데일리 칼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쎄쎄 감사하문이다가 실용 외교냐. 여기저기 들이대는 이재명 외교. 트럼프가 땡큐 하겠냐? 트럼프가 땡큐 하겠어요? 어?
트럼프는 지금 반중 노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거. 펜앤마이크. 진보당과 단일화한 이재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밝혀라.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는 다 반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사진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진보당 김재현 앉아있죠, 대표가. 종북 주사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입장이 뭐냐? 이 부분은 공격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드디어 이재명을 한 자리 숫자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20%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한 자리 숫자로 추격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이 무너지고 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 자리수 추격이 더 붙어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까? 다음 주 중반쯤 되면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D-19일입니다.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때 상담 전화가 있죠. 1522-2429. 아투TV 시청자님들은 전화하시면 2박스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한 박스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박스 돈으로 3박스 살 수 있습니다. 1522-2429 전화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